자, 오늘은 조기귀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 워홀 종료합니다. 오늘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종료하게 된 이유와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단점을 한번 말해볼 건데요.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와 계신 분들한테는 뭐 자그마한 공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 일자를 기준으로 한 7개월 반 정도의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한 달 반 정도는 뭐 지역 이동도 해보고 여행도 하고 귀국할까 말까 약간 간을 보면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종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목적을 하나씩은 정하고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해외 경험, 특히 해외 살이였어요. 100세 시대라는데 한국에서 100년은 좀 아깝지 않을까? 1년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했고, 때마침 시기가 맞아서 갈 수 있었던 게 호주였어요.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고, 지금은 그 해외 살이, 해외 경험이라는 거를 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게 제일 큰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물론 이거 6개월 살았다고 호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호주 워홀러로서의 삶은 다 해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비자를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게 메리트가 저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홀 종료하는 두 번째 이유, 치과 문제였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은 이를 앙다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금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은 치아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소견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좀, 돌아갈까 싶던 차에 이제 이게 완전 도화선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치과 진료를 계기로, 아,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 좀 미련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지낼 이유가 있나? 난 어차피 한국 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HSP인 사람인데요. 초민감자.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다방면으로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HSP라서 안 그래도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진짜 많은데 여기다가 운도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 기간대의 워홀러들보다도 제가 좀 더 많은 일을 겪은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은 여기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호주랑 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워홀을 종료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게 제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데에 비해 배울 수 있는 가지수도 너무 적고 우리나라랑은 추구하는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예로 들어보자면 나는 뭐 힙합, 케이팝 춤을 배우고 싶은데 여긴 다 뭐 예술하고 있는 거야. 다 예술학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긴 또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의 양과 질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한국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유 네 번째는 행복하지 않았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행복 저금통이라는 게 있어요. 적었었거든요. 진짜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기 귀국을 결심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그래서 그걸 열게 됐는데 호주 와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리고 그 내용들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죠. 소확행. 저는 그걸 즐기던 사람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겨울엔 붕어빵을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는 뭐 한강 가서 맥주 한 잔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저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국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유 다섯 번째. 멜버른에서 한국 가는 직항이 이번 달까지예요. 안 그래도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어? 가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건 이유는 아닌데요, 사실. 좀 너무 늦게 왔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33살, 만 나이로 31살에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나이로는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계속 이제 지내보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더 뭘 모르고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모른 채로 왔으면 좀 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20대 때보다는 확실히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 취향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격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고치기가 좀 점점 어려워질 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로 귀국을 결심하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점부터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일단 호주를 오게 된 이상 무조건 렌트 형태가 아니면 전부 다 쉐어하우스 아니면 뭐 백패커스의 형태로 살게 되실 텐데 타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기상천외한 사람 너무 많고 상상 이상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 여성 전용인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에티켓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뭐 새벽에 와서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게 그나마 한국인들하고 같이 살면 기본의 수준이 좀 비슷하니까 그나마 괜찮긴 한데 한국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제가 한국에서 자취할 때는 진짜 요리를 하면서 좀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자주 하는 편이었고. 근데 쉐어하우스를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식사 시간 겹치죠. 그리고 또 뭐 식기를 설거지를 잘 안 해놔서 번거로워진다던가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요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라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루 두 끼 라면으로 버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랑 사는 게 쉽진 않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얘기해보자면 다들 오시면 호주 경력 없죠. 그러면 일 구하기 힘들어요. 영어를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운이 진짜 좋지 않은 이상 다들 한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한인잡을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거의. 네, 파일이 날아가서 지금 다시 녹음 중인데요. 아무튼 한인잡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한인잡은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한인잡은 호주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최저시급이랑 고용노동법을 안 지키는 데가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국 사회 그 자체예요. 뭐 얼레벌레 굴러가고 대충 가르쳐주고 왜 못하냐고 잡돌이를 한다던가 가르쳐주는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해야 덜 혼난다던가 등 많지만 뭐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한인잡의 장점은 식당에서 일하면 밥 주는 데가 많다는 거. 최저는 안 주는데 밥은 줘.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본이 목적이 아닌 이상은 다들 여행하려고 오실 거 아니에요. 뭐 안정적으로 이제 여행 다니고 하려면 주 1,000불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주 1,000불 벌기가 쉽습니까? 절대 아니죠. 주에 38시간? 이러면 근데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물론 시급은 다르지. 시급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물가가 그렇게 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또 38시간인 잡 구하기? 경력이 없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거나 또 운이 안 좋으면은 최소 투잡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프트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시급 높은 잡? 시급 높은 만큼 일해야 된다. 시급이 높은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주천불? 뭐 그렇게 쉽지 않다. 뭐 호주 올 돈 많이 번다던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갑니다. 되게 그런 사례도 많고 영상도 많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진짜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벌고 많이 일하고 그랬을 거예요. 정작 돈 모아서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모두가 그렇진 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워라벨 있잖아요. 워라벨은 여기는 그냥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뭐 여러분 한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끝난다고 치면 카페 뭐 핫한데 3시면 닫는다.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단점 세 번째. 날씨입니다. 의외죠? 잠깐만 있어도 익어버릴 정도로 해가 진짜 너무 뜨겁고 선크림을 발라도 타고
제가 진짜 더위에 너무 취약하고 더위를 잘 먹는 사람이라서 한국에서도 여름을 진짜 힘들어했는데 여긴 정말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브리즈번을 갔을 때는 가장 조금 보태서 더위를 안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더워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자주 온다. 호주가 날씨가 좋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옛날 얘기지. 여기도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너무 자주 오고요. 지금 올라간 영상들만 보셔도 지금 3주째 비가 오고 있어요. 시드니에.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뭐 엄청까지 좋지는 않다. 자, 그리고 단점 네 번째는 생각보다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뭐 이민자나 학생이나 아니면 워홀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좀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1, 2회성 만남이 주가 되고 친구 조금 사귀어 놓으면 나 다음 주에 돌아가라거나 물론 뭐 엄청 외향적이어서 관계를 잘 이어나간다거나 얕은 관계 좋아하신다거나 시시콜콜한 얘기, 가벼운 얘기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풍경 특별한 걸 잘 모르겠다입니다. 제가 느낀 호주의 자연은 다 제주도 선에서 컷 가능하다 였거든요. 뭐 어디 브리즈번도 시드니도 멜버른도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티 근처만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갔는데 비가 온다? 그럼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뭐 풍경을 느끼고 싶으시면 뭐 로드트립이나 진짜 대자연, 뭐 울룰루 이런 데 가셔야 풍경이 대단한 걸 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맛집이 없습니다. 맛집? 아시안식, 중식, 베트남식, 일식, 말레이시안식. 유명 카페? 의외로 한국 분들이 하는 데도 많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노잼. 진짜 뭐 일이 일찍 끝나도 갈 데가 없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거 공원, 바다. 진짜 재밌는 뭐 유흥거리가 없어요. 카페들은 뭐 3시면 닫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재밌는 거 한국 포차, 한국 코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코노 가면 어때요? 13곡에 2만 원, 6곡에 10,000원. 한국은 뭐 3곡에 1,000원, 2곡에 1,000원 이러니까. 정말 가고 싶을 때 어쩌다 한 번은 가겠지만 자주 갈 수는 없는 가격이죠. 그리고 술집도 애초에 술을 잘 안 파니까 식당에서 팔아봤자 뭐 한국 포차 요 정도. 어차피 노는 게 한국이야. 아, 단점 많네. 자, 그리고 다음 여덟 번째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고 웨어하우스 일을 하다가 박스 끈에 눈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어머 어찌저찌 해서 갔어. 근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뭐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사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또 며칠 기다려서 가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때요? 바로 그냥 안과 가서 검사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고 나는 진짜 해외는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느낀 마지막 단점은 교통입니다. 저는 제일 큰 도시라는 시드니에 살았는데도 교통이 힘들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경기도 살았어요. 경기도 북쪽에서 강남 쪽까지 1시간 50분 편도로 뭐 이렇게도 다녔었는데 여기는 30분밖에 안 걸려도 어나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이렇게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뭐 몇 분 남았음 아니면 뭐 몇 시 몇 분에 도착 이러면은 그 시간에 오잖아요. 아니면 뭐 정말 늦어도 뭐 1, 2분 정도 늦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지연 이런 경우도 많고 연착 아예 그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파업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1시간을 기다렸다가 30분을 또 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 30분 거리를 1시간 30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서 결국에는 차를 샀었는데 그 워홀러들 예산이 있잖아요. 워홀러들이 대충 가지고 가는 다들 비슷비슷한 예산 그걸 들고 가면 차의 연식도 뭐 차의 질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연식에 비해서는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일단 차 4번 퍼졌고요. 그리고 견인 2번 했고 이거를 겪으면서 계속 그렇게 연달아서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너무 빨리더라고요. 뭐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가세요. 단점을 너무 많이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추천인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젊을 때 가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단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어야겠죠. 장점 첫 번째는 생각이 넓어진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생각을 접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우물 안에 갇혀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내적 성장, 저는 이걸 자취할 때 좀 많이 내적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내적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남의 외모에 관심이 없다. 남의 외모에 대해서 입 밖으로 잘 안 내는 문화인 것 같아요. 여기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다양한 패션이 있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안 씻은 사람도 많고 냄새나는 사람 진짜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까지 막 꾸미고 다니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점 세 번째, 퍼스널 스페이스입니다.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사람 사이의 기본 거리? 기본 반경이라고 할까요? 그걸 되게 잘 지키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HSP라고 했잖아요. 정말 HSP인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장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그 새해 신년 행사 갔을 때였는데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도 누구 하나 밀치는 사람도 없고 급하게 가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고 왜 한국에서는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뒤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이 한 명은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는 장점 네 번째는 여유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쓰레기통도 되게 많고 공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음식 같은 거, 뭐 음료 같은 거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에 그냥 철푸덕 앉아서 먹고 이 사람들한테는 매일매일이 피크닉인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런 문화가 좀 부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서 뭐 타거나 내릴 때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정말 그 서면 내리세요라는 문구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유로우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여유롭다 보니까 뭐 펫 프렌들리, 키즈 프렌들리, 그 차도 운전할 때도 잘 앞에 잘 끼워주고 양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워홀을 종료하게 되는 조기 귀국하는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하실 게 있죠. 앞으로 뭐 할 거냐? 모르겠네요. 막막하긴 해요. 이제 한국 나이로는 3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막막하긴 한데 근데 뭐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뭐라도 해먹고 살겠죠. 그것도 차차 올려볼게요. 근데 원래는 제가 호주가 아니라 캐나다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잘 모르겠네요. 캐나다에 갈 수도 있으려나?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출발하면 최근 현실은 이럴 수 있다. 뭐 운이 안 좋으면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귀국 고민만을 한 달 반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조금 귀국을 결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귀국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호주 워홀 조기 귀국 이렇게. 그럼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블로그는 거의 다들 일기처럼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제 자신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생각은 남들 다 하고, 남들 다 잘만 적응하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이지? 하는 생각에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시지 말라고. 비자 사실 평생에 한 번이지만 인생도 한 번이잖아요. 조금 더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막 끙끙 앓고 있다가 버티다가 막 병이 생기지 말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어딘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워킹홀리데이 평균 체류 기간이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뭐 좀 더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망한 워홀, 실패, 워홀 실패, 포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몇 달이 됐건 출국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 큰 도전인 건데. 그리고 도피 워홀? 진짜 한국 벗어나는 순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행동해야 돼요. 애초에 언어 완벽하지도 않은데 도피가 되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도피가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도피 왜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의 컨텐츠는 계속 호주 워홀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찍어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저 그동안 찍은 게 굉장히 많은데 호주에서의 삶이 좀 너무 팍팍해서 그동안 편집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을 좀 해보고요. 여태까지 찍어놓은 것들 좀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좀 해보고 하면서 아, 나 진짜 호주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또 호주에서 힘든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저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호주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삶도 어떻게 지낼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원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